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출난 스포츠인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 옆에 손흥민과 함께 훈련한 아버지가 있듯이 여기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으로 공을 던지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괴물 투수 류현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새해 고배당 346배 적중 내역입니다. 저희는 고배당과 안전배당을 구성하여 항상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VVIP 해외 픽스터, 유료 픽, 스포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고정 댓글로 문의주세요. 류현진이 나온 동산고등학교는 인천고와 함께 야구 역사를 같이 해온 팀이자 인천 야구의 최강자로 불리우는 야구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동안 11회에 걸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으니 대단한 학교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2005년도는 류현진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만 봐도 특기란 1, 2, 3순위가 전부 야구였으며 진로 희망 또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야구 선수로 쓰여져 있었고 특기사항 또한 야구를 잘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이 기록될 정도로 미래의 야구 키드라 불리울만 했었죠. 당시 동산고 야구 감독인 최영한 감독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명랑하고 밝은 아이 류현진은 마운드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공격적인 아이라고 말이죠. 소년이었던 류현진은 어떻게 야구를 접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야구 보는 것과 야구장 가는 것, 야구장에서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았던 류현진은 럭비 선수였던 아버지의 DNA와 아버지와의 캐치볼로 야구를 접했다고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따라 배트 야구공을 들고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여서 초등학교 3학년 테스트를 받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당시 초등학교 감독이 류현진을 보고 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감독과 아버지는 그 순간 류현진을 야구선수로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하고 전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나요? 류현진은 처음부터 왼손 투수였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류현진에게 왼손 투수용 글러브를 건네며 그냥 던지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던졌던 류현진은 그 당시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우완 타자, 우완 투수가 많은 한국 야구에서 좌투수는 상대하기도 까다로운 편이기에 아버지는 류현진을 좌완 투수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최고의 좌완 투수가 탄생한 셈이죠. 창영초등학교를 거치고 동산중을 거친 류현진은 야구 명문인 인천 동산고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1학년 때부터 주목을 받고 고교 최대어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류현진은 프로 드래프트의 제일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상을 입게 됩니다. 수술 소식을 듣게 된 류현진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류현진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토미존 수술, 모든 투수들을 절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팔꿈치 인대 수술. 이 수술을 최초로 받은 LA 다저스 토미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토미존 수술이라 불리웁니다. 이렇듯 야구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수술이기도 했던 것이죠. 긴 재활을 견딘 류현진은 이듬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144km를 뿜어낼 정도로 재활은 물론 같은 팀원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팀의 우승을 이끌며 39년 만에 동산고를 청룡기 정상으로 올려놓는 주역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류현진 스스로도 큰 경기에 약한 타입이라고 말합니다. 청룡기 결승전 날 류현진을 공략한 대구고등학교는 방어율 0점대였던 류현진을 처참하게 만들어 1회전이 끝나고 강판을 당하는 일화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 MVP는 같은 고교 동기였던 전 야구 선수 기아 타이거즈 현천웅 선수에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학창시절과 토미존 수술, 청룡기 우승 등 다사다난했던 그의 고교 시절이 끝나고 꽃이 필 줄 알았건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1차 지명팀이자 그의 고향팀이던 SK, 2차 1번 지명팀인 롯데에게 지명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자신의 구단이라고 생각했던 인천 출신이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구단은 류현진을 지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충격에 류현진은 방황을 했었고 야구를 그만둘까라고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가치를 알아준 구단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 지명 2차 1라운드 2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괴물과 독수리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장종은 코치는 당시 류현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한화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그가 원했던 SK나 롯데에서는 그의 팔꿈치 수술 경력 때문에 그를 꺼려했었지만 그 사이 낚아챘던 한화에게 있어서나 류현진에게 있어서나 류현진의 영입은 대박 났었습니다. 당시 전력이 약했던 한화에게는 고졸 투수에게도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한국 프로야구 데뷔 첫 해 다승, 평균 자책, 탈삼진 1순위로 신인왕과 최우수 선수상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그야말로 괴물이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캠프에 함께했던 포수와 배터리를 했던 시절 선배 포수였던 신경현 포수는 류현진의 재능을 보고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7.1이닝 10K 무실점, 신인 데뷔 전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데뷔전에서 말이죠. 마냥 명랑하고 개구쟁이였던 류현진. 그 소녀는 마운드에만 올라서면 괴물 독수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프로였고 그는 이미 준비된 지명식에서 이를 갈았던 류현진의 화려한 데뷔였습니다. 사실 2006년도 괴물은 류현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교 야구를 뒤흔들어 놓았던 당시 괴물 한기주가 있었고 나승현 또는 이재원이 있었습니다. 이 드래프트 표를 지금은 류거나 류거이라고도 불리우지요. 자신의 고향팀이라고 생각했던 SK 그리고 롯데에게 화려한 데뷔전을 보여줬고 당시 SK 롯데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렇게 적응이 빨랐던 걸 아무도 몰랐었던 겁니다. 시즌 초반부터 파란을 일으켰던 그는 모든 순간들이 증명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인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이고 당시 최우수상 후보로는 타격 4관왕 이대호, 아시아 세이브왕 오승환 선수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7년도 신인들에게 항상 찾아오는 2년차 징크스. 하지만 괴물들에게는 2년차 징크스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그렇고 괴물 투수 류현진도 그렇습니다. 17승 7패 탈삼진 1위, 다승 2위. 어제까지만 해도 신인이었던 류현진이 당시 프로 투수들을 전부 물리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자완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소년에게 자완 투수 글러브를 건네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2008년도에는 류현진은 또 다른 괴물과 싸우게 됩니다. 김광현 선수. 2008년 김광현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었습니다. 물론 류현진 선수도 대단했죠. 14승 7패로 다승 2위와 탈삼진 2위를 기록하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당시 캐나다전 완봉승과 쿠바와의 결승에서 호투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완투수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로써 괴물의 조건을 성립하게 됩니다. 군, 면, 제 4주간의 기초훈련을 받은 류현진은 바로 2009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참여하여 준우승을 만드는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피로가 누적됐고 한국 야구의 고질병인 혹사가 2009년 류현진을 잠시 뒤뚱거리게 합니다. 13승 12패, 탈삼진은 1위였지만 당시 꼴찌팀이었던 한화의 보이지 않는 실책으로 승수를 쌓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2010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탄생하고 맙니다. 2010년 5월 11일 LG와의 경기, 류현진의 탈삼진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날 LG 타자들을 상대로 류현진은 무려 8회까지 1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회 탈삼진 16개, 최동원, 선동열 이런 기란성 같은 괴물괴부의 투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큰 경기에 약했다고 생각하던 어린 소년 류현진, 그를 좌절시켰던 신인 드래프트 조지명식, 그리고 고교 시절 결승전 1회 때 강판되었던 그 순간, 그보다 더욱더 거대하고 거대한 역사라는 단어가 들어올 만큼 무섭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가 던진 항구가 타자를 지나갔고 포수 글러브에 안착했습니다. 타자는 헛스윙, 탈삼진 17개. 류현진은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은 류현진을 바라보았고 모든 TV는 류현진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화 팬이 아니어도 모두가 박수를 보냈었죠. 또한 비공식적인 세계 기록이지만 29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합니다. 신조어로 류리티 스타트라는 말이 잠시 생겼었습니다. 여기서 퀄리티 스타트는 선발로 등판한 선수가 6이닝 이상 공을 던지고 3자책점 이하로 막아낸 경기를 말합니다. 야구는 기록과 숫자의 게임이라고 했었나요? 이렇게 류현진은 매 순간 새로운 기록들을 써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든글러브는 류현진에게 돌아갔죠. 당연스럽게 말입니다. 또한 2010년 당연하게 국가대표 에이스가 되어버린 류현진은 아시안게임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금메달을 획득. 2010년은 류현진의 해였고 새로운 역사가 탄생한 순간이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2011년에는 조금은 안타까운 한 해였는데요.
부상이 겹쳐 가장 작은 이닝을 소화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등부상으로 인해 볼펜 투수로도 나갔었고 올스타전에도 불참하게 됩니다. 그래도 발군의 실력으로 11승 7패 6년 연속 10승 투수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류현진은 2011년에 또 한 번 대기록을 세웁니다. 최연소 최소 경기 탈삼진 1000개를 목전에 두었기 때문이죠. 데뷔 이후 5년간 4번의 탈삼진 1위를 차지했던 류현진. 153경기 만에 1000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 경기 6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야 가능한 기록입니다. 류현진이 대단한 건 기록도 기록이지만 팀이 승리를 절실하게 원했던 순간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그를 만들어준 그 서클 체인지업. 국내에서 이렇게 체인지업을 제대로 구사하는 피처가 있었을까요? 빠른 구속으로 날아가는 체인지업. 직구와 비슷한 포즈로 던지는 체인지업은 특히 류현진 손에서 나올 때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모를 정도고,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타자 앞에서 툭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그가 탈삼진 왕의 기록을 세운 공신을 똑똑히 했던 구질이었죠. 게다가 그의 장점인 제구력은 상당했었습니다. 타자가 느끼기에 정말로 까다로웠던 것이죠. 여담으로 체인지업을 구사할 줄 몰랐던 류현진에게 체인지업을 알려준 건 선배였던 구대성이었고 배운 시간은 2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를 목표로 시즌을 보내고 있었고 구단은 승리를 목표로 김응용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당시 김응용 감독과 하나에서는 그를 메이저리그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력상 말이죠. 국내에서 그의 잠재성이 한정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단에서는 그를 더 높이 날아가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SNS를 통해 그의 동료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남겨주었고 구단에서는 조건부로 그를 놓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를 높이 산 LA 다저스는 그를 영입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그동안 노모 히데오, 박찬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를 통해 도전의 결과물을 얻었으며 류현진 또한 그들의 도전이자 최고의 결과물이 될 거라 예상했던 것입니다. 99번의 등번호를 그대로 그는 다저스의 고액 연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 25세의 젊은 유망주로 그는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지만 냉정함과 배짱이 다저스 스카우트들을 매료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푸른색의 낯선 유니폼, 그러나 99번의 익숙한 번호 류현진. 2013년 2월 류현진의 첫 등판이었습니다. 그는 첫 타자를 상대해 기분 좋은 아웃과 다음 타자를 탈삼진했습니다. 투구수 19개, 짧지만 안정적인 등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접하게 된 우리의 첫 뉴스 소식은 팀 내 달리기 꼴찌였다는 당혹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담배 문제, 체력 문제가 가시화됐고 국내 친분이 있었던 동료들은 류현진을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빠른 속도로 훈련을 적응해 나갔고 그는 무너진 신뢰를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외국에서조차 통했던 마운드 위에 드러나는 그의 자신감, 미국 야구 룰 때문에 투수 또한 타석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7년 만에 그는 방망이를 잡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동성고 시절 그는 4번 타자였습니다. 가끔 그가 보여준 타석에서 놀라운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는 했었습니다. 2013년 30경기, 14승 8패, 탈삼진 154개, 타자로는 2할 0푼 7리 12안타. 이러한 성공적인 데뷔를 보낸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신인왕 4위에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호세 페르난데스, 야시엘 푸이그 등 신인들이 쟁쟁했던 2013년이라 신인왕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정규 시즌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많이들 걱정했던 제구와 구속의 걱정들을 훈련으로 2, 3kg로 끌어올리는 등 쉽지 않았던 잠재 능력을 훈련으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그는 그해 오뚜기 진라면 모델이 되었으며 엑소와 함께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의 친화력이 대단하다는 증거 영상이 돌았습니다. 스프링 캠프 당시 장기자랑을 펼쳤던 류현진은 싸이의 말춤을 추고 커쇼와 맥캠프를 끌어들여 함께 말춤을 추는 등 그의 친화력이 세계 어디에도 통한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2014년 메이저에서도 존재하는 2년차 징크스. 26경기 14승 7패 139 탈삼진. 지난 시즌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으로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는 날들이 많았지만 반면 대량 실점으로 인한 조기 강판이 지난해에 비해 3차례나 늘었습니다. 또한 피칭이 지난해에 비해 커브와 슬라이더가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시즌 중반 잘 먹혀들지 않았던 체인지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똑똑히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투수적인 면에서 2년차 징크스는 넘어섰지만 타격적인 면에서는 2년차 징크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타율 1할 4푼 9리 7안타, 2타점,
4득점 1볼넷. 조금 다른 투수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었지만 저번 시즌에 비한 타율은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2015년 류현진에게 악몽 같은 시기가 펼쳐집니다. 부상. 5월 22일 왼쪽 어깨 관절 와순 파열로 수술대에 오르고 맙니다.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시즌 아웃을 한 다르비슈, 팔꿈치 부상으로 아웃한 다나카 마사히로, 거기에 류현진. 아시아 투수들의 내구성에 대해 다시 조명이 되는 시점이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그는 10월 첫 캐치볼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수술 후 첫 등판, 7월 8일 640일 만에 마운드로 복귀한 날이며, 하지만 전보다 낮은 구속과 구위를 보여준 류현진. 그로 인해 언론들은 그의 부활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17년을 준비하며 시즌을 종료했습니다. 2017년 2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돌아온 류현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승을 가볍게 넘겼던 시즌과는 달리 이번 시즌은 5승밖에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활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로 볼 때는 준수한 기록이었고, 실제로 경기를 보면 3실점 이하의 나쁘지 않은 스탯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당시 류현진은 여러 문제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나치게 볼을 많이 던졌던 모습이라던가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던 점, 특히 원정 경기에 취약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7%의 재활 확률을 극복하고 막 돌아온 류현진에게는 나쁘지 않았던 성적이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점점 극복해 나가는 류현진의 모습. 특히나 저번 2017 시즌 126.2이닝 동안 45개였던 사사구는 이번 2018 시즌에는 15개로 눈에 띄게 확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구가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왜 류현진이 부상 복귀가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7승 3패 탈삼진 89개. 2년간의 관리를 통한 그의 결실은 정규 시즌에 준수한 성적으로 마감했고 자신의 복귀를 알리는 선전포고가 된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망의 2019년 시즌. 괴물은 잠시 겨울잠을 잤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더욱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동굴에서 나온 시즌이었습니다. 14승 5패, 163 삼진, 방어율 2.32, 내셔널리그 1위, 본인 커리어 하이 최고 시즌. 2월까지는 평균 자책점 메이저리그 역대급 페이스를 써내려가며 승승장구했고 109이닝 1.73을 기록하며 20년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제일 낮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최우수 투수에게 부여하는 사이영상에 진지하게 거론되기도 하며 새로운 무기 커터라는 놀라운 구종을 장착했고, 이로써 여러가지 구질을 다루게 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현혹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보여줬던 시즌이었지요. 커쇼의 시즌 초반 부진을 류현진이 1선발로 나와 당당히 그 특유의 자신감으로 메이저리그를 놀라게 했고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전설 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 누구도 류현진이 이렇게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큰 경기에 자신이 없다던 소년 류현진. 럭비 선수인 아버지의 권유로 자완 투수로 전향하던 류현진. 자신이 꿈꾸던 청룡기 대회 결승에서 강판당했던 그 과거. 프로리그 드리프트 1지명에서 선발되지 못했던 서름. 그리고 한화에서 독수리가 되었던 한국의 전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LA를 떠나 토론토로 새로운 시즌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그리고 900억. 숫자에서 말해주듯 야구에서 그는 이미 아시아 최고의 자완투수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투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류현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류현진의 99번의 뒷모습을 보며 지금도 야구를 꿈꾸는 키드들은 류현진을 꿈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부상이, 그의 재활이, 그의 재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낙관적이고 담담한 류현진. 명랑하고 밝고 웃음이 많은 스포츠인. 우리는 그에게서 야구가 아닌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 플레이어가 소속되어 있는 분석팀은 전문 분석 자료를 기초로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과 팀 운영 상태로 전문 스포츠 자료 분석을 제공해드리며 국내 최초 도입된 데이터 알파고 기술로 동행복권 파워볼을 완벽하게 대조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중률의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100%가 가능합니다. 일확천금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매일 VIP 수익 정보방에서 많은 수익자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 이슈플레이어 소속 VIP 수익 정보방에 초대받고 싶으신 분들은 PC, 모바일 모두 영상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